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민호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네, 라젠다 씨도.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열심히 비디오 보고 계시죠? 예, 선생님. 네, 좋습니다. 비디오를 보셨으면, 딜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비디오를 열심히 보셨으면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너무 잘 알 거예요. 우리는 지금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부터. 자, 남한과 북한의 분단. 여기부터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건요. 진짜 모든 것들을 다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명만 들으면 한국어 부분 말고 한국 문화, 한국 사회 부분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비디오를 여러 번 봐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수업을 하잖아요. 수업을 한번 들었어요. 이게 첫 번째죠. 첫 번째.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디오를 줍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주면 이 비디오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보시면 안 되고 여기 세 번, 네 번, 뭐 이런 식으로 다섯 번도 좋고요. 여러 번 보시면 돼요. 만약에 선생님 볼 수가 없어요. 와치가 아니면 리슨으로 하면 됩니다. 리슨으로 여러 번 보고 듣고 이렇게 해주세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남북 관계를 보면 남한과 북한이 나눠졌어요. 나눠지는 거를 이렇게 나눠진 것을 분단이라고 하죠. 이때는 38도선, 38도, 위도가 38도에서 38선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3년 동안, 그래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동안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됐는데 2000년대 언제냐면 2000년 딱 2000년이에요. 6월 15일에 제1차 남북 정상 이 정상이라는 것은 대표 프레지던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6월 15일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나중에 종합시험을 보려면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걸 했는데 이것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15일이라는 날짜도 기억하시면 좋겠다. 여기 보면 남한과 북한의 분단이 있고요.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요거 2000년 다시 한번 쓸게요. 2000년 6월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부터 오늘 공부할 거는 요겁니다. 주변 국가와의 관계인데, 자, 우리가 처음에는 외교, 그러니까 다른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인데, 자, 사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지금 현재 여기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나라인 북한 이야기부터 했어요. 노스코리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이야기, 여기 차이나죠. 차이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해요. 역사적으로 한국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현재는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라고 했는데, 교역이라는 것은 트레이드를 주로 얘기하는 거죠. 무역입니다. 무역. 그리고 교류, 서로 익스체인지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요, 처음에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인데, 짜잔.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인데 가장 가까운 곳 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스 코리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은 중국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블라디보스토크라고 있어요. 그죠? 블라디보스토크. 여기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은 또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한국과 가까운 곳이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죠. 일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 퍼시픽 오션이 있죠. 퍼시픽? 어떻게 쓰지? 몰라. 퍼시픽 오션이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태평양이라고 해요. 태평양을 지나면 뭐가 나오냐? 미국이 나오죠. 미국도 대한민국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 그런 나라죠. 이걸 보겠습니다. 자, 여기 중국이 있는데 중국은 옛날부터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바로 옆에 나라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굉장히 큰 나라, 그리고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에 전해준 게 대표적으로 아주 많이 있는데 세 가지를 좀 뽑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불교예요. 불교. 언제? 4세기에. 아주 옛날이죠. 그리고 중국의 차이니즈 레터, 한자가 있죠, 한자. 한자를 한국 사람들도 썼어요. 그래서 한자, 차이니즈 레터를 전해줬다. 그리고 컨퓨셔스, 유교를 전해줬죠. 유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인데 이거를 다 한국에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다음 일본을 봅시다. 짜잔. 일본이죠. 일본은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싫어합니다. 싫어요. 왜냐면 1910년부터 1945년에 식민 지배가 있었어요. 콜로니 가번. 그래서 식민 지배가 있었다.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파워풀했고 여기는 콜로니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싫어요. 이렇게. 그래서 역사적 문제가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가깝다. 가깝잖아요. 가까우니까 교류가 많이 있다.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과 소련을 볼 거야. 러시아. 이쪽에 러시아고요. 저쪽에 미국이죠. 미국. 그런데 언제로 돌아갈 거냐면 1950년부터 1953년.
이때를 좀 보면요. 이때는 미국과 그리고 러시아가 뭐가 됐냐면 원래 소비에트 유니언이라서 소비에트 연방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붙었어요. 맞죠? 소련과 이쪽은 북한 쪽이었고요. 이쪽은 남한, 그러니까 대한민국 쪽이었죠. 대한민국. 그래서 이게 상대편이었잖아요. 에너미였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소련은, 그러니까 러시아는 에너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랫동안 오랫동안 교류를 안 했어요. 교류를 안 하다가 나중에 교류를 합니다. 나중에는 교류를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는 교류 안 했어요. 에너미야. 그런데 나중에 요즘은 교류를 한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미국.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은 중요하다. 미국은 그냥 한국 사람들은 프렌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 6.25 전쟁 때,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뭐 했어요? 같은 편, my friend. 그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friendship이 한국어로 우정이거든요. 우정. 그래서 friend 국가라고 해서 우정 국가, 우방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편이었다. 우리는 함께한다. 라는 의미로 우방 국가.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사적으로 관계가 긴밀하다,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당연히 교류도 많이 있겠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국에 많은 영향을 줬는데 대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거. 불교, 그다음에 한자, Chinese letters, 그다음에 유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무역 많이 한다. 교류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1번. 과거에 한국을 식민지, 콜로니죠. 콜로니로 지배했던 갈등, 트러블이 있어요. 싫어합니다. 현재는 어떻다? 교류가 많다. 당연히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미국 프렌드, 우정, 우방국가, 군사적, 경제적, 정치계로 좋은 관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러시아. 한국전쟁 때 북한 편이었어요. 북한 편. 그래서 오랫동안 교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교류가 없어요. 지금은 관계가 좋아져서 교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류 없어요. enemy. 요즘은 괜찮아졌어요. 교류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더 하나씩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종합적으로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1950년 6월 25일에 뭐 했다? 한국 전쟁. 좋습니다. 이거 한국전쟁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6.25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거를 6.25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6.25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6월 25일에 시작했으니까 6.25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코리안 워, 한국전쟁입니다. 남한의 우방국가 누구야? 우방국가 프렌드. 미국. 미국이죠. 미국. 현재 미, 한국의 최대 국고, 역사적으로 중국. 중국입니다. 그 자, 그럼 역사,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한국에 많은 영향을 줬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 뭐가 있어요? 일본, 불교, 불교, 한자, 한자. 유교. 좋습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예요. 근데 이거를 다 중국에서 줬습니다. 중국에서 전해준 거예요. 자, 과거에 한국을 콜로니로 만들었어요. 나빠요. 트러블이 있어요. 지금은
교류가 활발합니다. 어디요? 일본. 일본. 1번입니다. 네. 1번.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낼게요. 5번. 자, 땡땡땡. 벌써 아시겠지만 옛날에 처음에는 교류가 없었어요. 에너미. 지금은 교류가 있어요. 누구예요? 러시아. 네, 러시아. 그죠? 러시아. 네. 러시아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이제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경제. 경제가 영어로 뭐니에요? 경제. 이코노미. 네, 이코노미. 저는 그냥 경제는 영어로 money다,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경제에 대해서. 한국의 경제 성장부터. 경제 발전이요. develop.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이거부터 볼 건데요. 어떻게 좋아졌어요? 짜잔. 이따가 또 이야기할게요. 자, 1950년부터 1953년.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이렇게 이만큼이었는데 53년에는 더 떨어졌어요. 전쟁했으니까. 코리안 월. 그래서 쭉, 쭉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와, 엄청 발전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2024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이렇게 발전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미라클이라고 그래요. 미라클 이렇게 쓰는 거 맞나? 미라클 기적이라고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적? 코리아의 기적. 코리아를 뭐라고 하냐면 한강이라고 대표하는 한리버의 기적. 한강의 기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가 이 중요해요. 한국의 경제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외우셔야 돼요. 지금. 많이 발전한 거. 선생님, 근데 경제가 발전한 게 기적이에요? 경제가 발전한 건 기적이 아니죠. 빨리 발전한 게 기적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미라클이죠. 그죠? 한국의 경제가 한 50년 만에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국의 경제가 짧은 시간 동안 아주 많이 발전한 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짜잔! 한강의 기적부터 나오죠. 한강의 기적. 기적이라는 것은 여기 써놨어. 어딨어? 미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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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적. 제가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 한강은 한국을 말한다. 한강 민즈 한국.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짠. 한강의 기적. 한국의 경제 발전. 그런데 짧은 시간 많은 발전. 자, 1950년대 한국전쟁 1950부터 1953년까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산업시설이 없었어요. 그냥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아니요. 다 없었습니다. 다. 뻥뻥 이렇게 전쟁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70년대부터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했어요. 빠르게. 그래서 1960년대에는 80달러에서 2021년에는 3만 5천 달러. 3,500이 아니라 3만 5천 달러로 440배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짧은 시간 동안 빨리 성장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 짧은 시간 동안 많이 성장했다. 빨리 성장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빨리 많이 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성장을 했죠. 선생님 근데 요거 뭐예요? 요거 뭐야? 요거 왜 떨어졌어요? 여기가
정확하게 하면 1997년 12월이고요. 그럼 여기는 2008년입니다. 2008년. 자세히 봅시다. 여기 보면 이렇게 크게 볼게요. 여기 보면 성장을 했죠. 여기 1953년부터 나와요. 여기가 거의 0이다. 제로 베이스. 제로. 왜냐면 전쟁 때문에 그냥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런데 1970년대부터 발전을 시작하죠. 발전을 시작해서 잘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와, 대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1997년에 IMF 국제통화기구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에서 외환 위기가 있었습니다. 외환 위기가 있었다.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2008년. 이게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세계 경제 위기였어요. 세계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은 안 좋지만 안 좋은 적이 2번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 여기까지 해서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라클. 자, 그런데 왜 발전했어요? 왜? 이게 중요하죠. 왜? 어떻게 발전을 했습니까? 중요한 건요. 짜잔. 짜잔. 이게 중요하죠. 일단은요. 브레인이 있어야죠. 브레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경제 발전이 왜 있습니까? 라고 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의 원인, 가난을 이겨내고 잘 살아보겠다는 한국인의 의지와 노력, 높은 교육열이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이걸 어떻게 외워요? 이걸 어떻게 외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머리와 가슴이 있었다. brain and heart.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요. 가슴부터 봅시다. 나는 진짜 잘 살 거야. 잘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멘탈이 있어야 되겠죠. 멘탈. 그래서 나는 잘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잘 살아보겠다는 한국인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난 잘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똑똑해야죠. 똑똑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날리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교육열이 있었다. 그래서 교육을 잘 받아서 스킬을 얻어낸 거죠.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테크놀로지를 발전시켰다. 그리고 의지가 있었다. 노력을 했다. effort 어떻게 쓰죠? 네. 이렇게 의지와 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아서 테크놀로지가 기술이 발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교육을 통해 기술을 배웠다. 우수한 노동력, 엘리트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이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한국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냥 경제가 아주 많이 성장했다 정도인데 중요한 건 뭐다? 요거 알아야 돼요. 요거 원인, 성장의 원인 뭐라고? 머리, 가슴 이렇게 하고요. 가슴부터 의지, 노력. 그 다음에 여기는 교육, 열까지 열정이에요. 교육열 그리고 기술 이렇게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열이 높아서 기술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알겠죠? 한국의 경제 성장 원인은 이렇게 의지와 노력, 교육열이 기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보지만 교육을 통해 기술이 발달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한국 경제의 특징은요, 당연히 제조업. 제조업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공장에서, 팩토리. 공장에서 물건, manufacturing을 얘기합니다. 물건을 만든다. 물건을 이제 나중엔 재화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 서비스업.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한국 지금 뭐 만들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 이런 데서는 반도체를 만듭니다. 반도체 영어로 알아놨어야 되는데 반도체 이런 것들은 제조죠. 제조, 매뉴팩처링이죠. 제조. 그 다음에 반도체 말고 서비스도 있죠.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 의사 시술을 해주거나 인터넷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은 다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요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1996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들어갔고요. 2009년에는 개발원조위원회로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요거요. 요거 중요해요. 요거. 그냥 지금 외우시면 됩니다. 1996년에 OECD에 가입한 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중요하다. 그런데 2009년 OECD 안에 DAC에 들어간 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요.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한국이 이렇게 발전을 했죠.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발전을 했는데 이때는 어땠어요? 이때는 help me, help me.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도와줬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은 도움을 받는 나라였어요. help me 하는 나라였어요. help me. 그래서 도움을 받는 나라, 도움을 받는 나라였죠.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고 언제가 됐다. 여기 2009년이 됐습니다. 다시. 죄송해요. 중요한 이야기니까 잘합시다. 자, 여기가 2009년. 왜냐면 여기가 2008년이니까. 2008년이니까 2009년이 됐습니다. 200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help you.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도와주는 나라가 됐어요. 도와주는 나라.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도움을 받는 나라가 도와주는 나라가 됐다고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help me 하면은 okay, I'll help you 라고 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언제요? 2009년. 그게 OECD 안에 있는 DAC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걸 왜 선생님이 이렇게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했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pride of this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문제로 많이 나와요. 이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여기 나와 있죠. 세계 최초 퍼스트 월드 퍼스트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 2009년에. 요거를 굉장히 자랑스러웠다. 알아두시고요. 자, 짧은 시간 동안 한국 경제가 아주 빨리 성장한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한강의 시작. 좋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주축을 이루는? 이거 설명 안 했는데? 이거 알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진국형이거든요. 여기 이걸 설명 안 해. 선진국형 산업 구조다. 예. 이 서비스업이 많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저쪽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 먼저 발전한 나라, 그리고 중간 단계, 그리고 나중에 발전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상황이 좋은 나라와 경제 상황이 아직 좋지 않은 나라. 여기는 뭐 중간 정도가 되겠죠. 중간 정도가 될 텐데, 이렇게 경제 상황이 좋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제조업, 그러니까 공장을 얘기했죠. 공장.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서비스업은 3차 산업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되냐면 여기에는 농업이라든가 농사를 짓는 게 많아요. 농사를 짓는 게 많다. 그렇죠? 아니면 뭐 어업,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를 잡는다. 이런 것들이 많은 편이다. 여기 선진국으로 갈수록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형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번 봅시다. 한강의 기적의 이유가 뭐냐? 뭐요? 한국인의 의지, 의지. 노력, 그렇죠. 노력이죠. 그리고 한국의 높은 교육열, 그렇죠. 교육열. 교육열이 결국은 기술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가슴과 머리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죠? 자, 한국의 금융기관을 볼 텐데 이 금융, 파이낸셜을 얘기하는 거죠. 파이낸셜. 근데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은행이죠. 은행. 은행. 은행이라고 하면 어떤 곳이에요? 돈을 맡기는 곳. 그죠? 아니면 돈을 또 찾아올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은행의 종류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은행. 잘 아는 은행.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대기업. 대기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큰 회사. 큰 회사. 큰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알아요. 나 선생님도 알아요. 그런 회사가 큰 회사예요. 결국에는 페이모스 컴퍼니가 큰 회사가 되는 거예요. 큰 회사. 그래서 대기업은 결국에는 유명한 회사다. 유명한 회사.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은행 중에서 잘 들으세요. 잘 아는 은행.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은행이요. 저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잘 알고 있어요. 농협은행 뭐 이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농협은행. 왜냐면 얘네들은 많다. 많다. 여기, 여기를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많다.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지점이 많다. 여기저기 다 있어요. 여기저기 다 있다. 자, 이렇게 지점이 많은 평범한 은행, 보통 은행을요, 바로 시중은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중은행. 시중은행. 그래서 보통 은행이에요. 평범한 은행. 특징이 뭐냐면 지점이 많아요. 그리고 이자, 인터러스트 있잖아요. 인터러스트. 인터러스트가 낮아요. 인터러스트가 낮으면 뭐예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여기 로우 리턴, 로우 리스크. 안정적이다. 스테이블. 위험하지 않습니다. 안전해요. 그리고 스테이블해요. 세이프, 스테이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중은행이 있고요. 짜잔. 여기는 뭐가 있냐면 스탁이 있어요. 자, 선생님 은행 이야기 하는데 잠깐만요. 그 은행 이야기를 하는데 요 단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스탁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스탁은 주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식. 증권회사죠. 증권회사.
증권회사는 뭐냐? 재밌는 회사예요. Very interesting. 왜냐면 왜냐면 interest가 아니 high risk, high return. 맞죠? 요게 주식이에요. 맞죠? 그래서 안정적이진 않지만 수익률이 굉장히 큽니다. 베네핏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저축은행이라는 게 있는데 저축은행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저축은행은 주식과 시중은행 사이에 있는 겁니다. between 시중은행 and 주식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좀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곳입니다.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저축은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인슈런스 보험이 들어가면 되겠죠. 시작합시다. 자, 시중은행이 있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까지 이런 은행이 흔한 은행 많아. 지점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 뭐 이자가 낮다,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 다음에 지방은행이 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농협, 수협 조금 있다고. 그 다음에 저축은행을 얘기합시다. 시중은행보다 금리, 인터러스트예요. 인터러스트. 이자라고도 하고 금리라고도 합니다. 금리가 높지만 규모가 작고 안정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 있죠. 주식 스탁이라고 거죠. 안정성이 낮다. 그리고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해 놓고 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지방은행과 농협수요우측은 그냥 비슷한 겁니다. 뭐가 비슷하냐면 요게요. 안정성이 높다. 요거는 비슷해요. 요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인슈어런스가 있는 거죠. 저기 보면 시중은행에서 지점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 근데 지방은행은 뭐냐면 지역에 있는 거예요. 지역. 자, 이름을 봅시다. 자, 일단 시중은행은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전국에 다 있어요. 대한민국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지방은행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그래서 이름을 보면 뭐야? 광주의 광주은행, 대구의 대구은행, 부산의 부산은행, 그 다음에 제주의 제주은행, 전라북도의 전북은행, 경상남도의 경남은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 지역 경제를 위해서 일하는 은행이에요. 자, 여기 보면 지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만든 은행인데 그런데 이자가 낮아요. 그리고 안전해요. 안전해요. 이거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말을 꼭 잘 알아둬야 돼요. 시중은행. 그다음에 농협, 수협, 우체국이 있고 그다음에 저축은행은 증권회사랑 중간 정도 사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험 알죠? 보험. 예, 네, 인슈어런스. 보험을 이제 한국어로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 매달, 매월이라고 했대요. 일정한 금액을 내고 이게 납부하고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운 말을 많이 알수록 여러분들의
성적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의 성적이 81점이 되면 5단계부터 시작하죠. 5단계 스타트.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고예요. 내고 납부하고 사고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는 거예요. 보상을 받는 것. 요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보험? I know. 인슈런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누가 임준 씨 보험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요것을 알고 있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네. 자, 저축 상품을 봅시다. 이거 좀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있는데 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에다가 임준 씨가 가서 통장을 만들어요. 통장. 뱅크 어카운트. 통장을 만들죠. 통장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통장에서 돈을 넣어요. 1,000만 원을 넣어요. 1,000만 원. 그리고 다음날 200만 원을 빼요. 200만 원을 빼고 다음날 얼마를 내요? 또 한 500만 원을 맡겨요. 500만 원. 그리고 다음날 얼마 남았어? 1,100만 원을 빼요. 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프리덤 이렇게 프리덤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그냥 유저 노멀입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은행은 프리덤 당연해요. 보통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걸 보통 예금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예금.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노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스페셜 케이스. 제가 생각할 때 스페셜 케이스. 스페셜 케이스는 뭐냐면 약속. 은행이 있는데 임준 씨가 은행과 약속을 합니다. 약속. promise. I promise you. 이렇게 컨트랙트 이런 걸 하는 거죠. 약속을 하는데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자, 나는 당신에게 매월 100만 원, 100만 원을 내겠습니다. 얼마 동안? 얼마 동안? 3년 동안. 그러니까 36개월이죠. 36개월. 이렇게 합시다. 36개월. 또 100만 원, 또 100만 원, 또 100만 원, 또 100만 원. 그래서 3년 동안 1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럼 얼마야? 3,600만 원이 됐죠. 하지만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간다? 인터러스트. 인터러스트를 뭐라고 그런다? 이자. 여기는 금리라고 얘기해요. 금리가 들어가서 제가 4,500만 원 드릴게요. 4,500만 원. 약속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은행과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3년 동안 이 약속을 지키면 제가 4,5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약속을 했어요. 이게 뭐다? 정기예금. 정기예금. 오케이? 정기예금. 그런데 아니. 정기적금입니다. 정기적금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행과 약속을 했는데 간단한 약속이에요. 임준 씨가 은행에게 1억을 3년 동안 그냥 맡겨요. 한 번에 맡깁니다. 그러면 이 은행에서 3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줄게요. 2천만 원을 주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맡겨놓으면. 네. 이렇게 약속을 한다. 계약을 한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정기예금이라고. 정기예금. 왜냐면 2천만 원은 금리, 이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보통 예금, 보통이라는 거는
그냥 내 맘대로 넣어 빼고 넣고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금 출금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뭐야? 입금이고요. 요게 출금이죠. 이런 식으로. 입금 출금. 입출금이 자유롭다. 보통예금. 근데 정기적금 꾸준히 예금하고 만길 마지막이죠. 만기일에 한꺼번에 찾는다. 그 다음에 기간과 금액을 미리 정해두고 큰 돈을 한꺼번에 예금하여 이자를 얻는다. 요게 정기 예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다. 여러분 나라에도 뭐 이런 종류가 있겠죠.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특히 뭘 모르냐면 요거요, 요거. 이게 뭐지? 이런 게 있어? 왜냐면 한국 사람들 중에 제 주변 사람들은요. 이게 없어요. 큰 돈이 없어. 큰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게.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네. 자, 금융실명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1993년 이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1993년보다 전에는 더 옛날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좌를 만들 때 어카운트 넘버를 만들 때 이름을 뭘로 했어요? 이름. 그냥 마음대로. 랜덤. 마음대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준 씨가 은행에 가요. 은행에 가서 뭐요? 계좌를 만들어 주세요. 네, 손님. 네. 이름을 뭐로 해드릴까요? 그런데 이름을 내가 뭘로 할까? 이름을 토픽으로 해주세요. 토픽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만들어줍니다. 토픽으로. KIIP로 해주세요. KIIP로 만들어줘요. 아니면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뽕구네. 뽕구로 해주세요. 뽕구로 만들어줘요. 그렇게 이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닉네임 이런 거 그냥 페이크 네임이죠. 아무 이름이나 다 됐습니다. 그런데 1993년부터는 달라졌어요. 1993년부터는 리얼 네임 무조건 리얼 네임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 카드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요. 신분증으로 자기 이름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 리얼 네임을 뭐라고 하면 실제 이름, 실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금융 거래를 할 때는 진짜 이름, 실명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모든 금융 거래를 본인의 이름, 리얼 네임으로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는 안 된다. 은행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 아이디 카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진짜 이름이에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외국인에게는 뭐냐? 신분증이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 금융실명제는 경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였어요. 1993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금자 보호제도 요거 좀 중요한데 이 5천만 원 기억하세요. 이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드립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 그런데 원금 플러스 이자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제 예를 들어서 임준 씨가 돈이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아서 한 5억 정도 있었어요. 5억. 우와. 5억. 근데 이 5억을 어디 A은행에 맡겼어요. A은행에. 5억을 맡겼죠. 맡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5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점점 5억에다가 이걸 원금이라고 그래요. 원래 돈. 그 다음에 플러스 이자가 붙겠죠. 이자가 막 100만 원, 또 막 1000만 원 이렇게 붙습니다. 1000만 원이 붙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은행이 뱅크럽트 파산을 했어요. 없어졌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임준 씨가 깜짝 놀랐어요. 어떡해? 하고 달려갔죠. 막 달려갔어.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제 5억 주세요. 5억. 그리고 제 이자도 주세요. 이자도.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뱅크가 없어졌습니다. A은행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임준 씨는 빵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자, 금융기관별로 1인당 임준 씨 한 명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임준 씨 원래 원금 5억 원에다가 그 다음에 이자가 한 2천만 원 쌓였어요. 그런데 임준 씨 당신에게는 그냥 5천만 원만 드립니다. 5천만 원까지 보장해 드려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슬프죠. 물론 슬픈데 그래도 5천만 원은 건졌어요. 살렸어요. 세이브.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갑시다. 이제 다시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임준 씨가 5억 원이 있어요. 5억 원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억 원을 나눠놔야죠. 짜잔. 여기가 이제 까맣게. 여기가 A은행, 여기가 B은행, 여기가 C은행, 여기가 D은행. 이렇게 D은행이면 여기 5억 원을 5억 원 너무 많다. 2억 원. 2억 원을 어떻게? 여기에다가 5천만 원. 여기다가도 5천만 원. 여기다가도 5천만 원. 여기다가도 5천만 원. 이렇게 나눠놔야 되죠. 나눠놔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방금 여기가 A은행이 뱅크럽트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자가 쌓이잖아. 5천만 원 플러스 얼마요? 5천만 원 한 3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이자가 쌓였어. 그런데 얼마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합쳐서 5천만 원이에요. 그죠? 5천만 원. 그래도 손해가 되네요. 손해예요. 이거 날라간 거예요. 그죠? 이자는 없어요. 그래서 임준 씨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 임준 씨는 만약에 2억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 은행에다가 나눠놔야 돼요. 얼마로? 5천만 원보다 적게. 원금과 이자가 합쳐서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보다 더 적게 넣어야지 안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답들을 외울 필요 없어요. 예금자 보호제도 5천만 원 그리고 요거 원금과 이자를 합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길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금자 보호제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 원. 물론 금융기관별로 이거 중요하지만 요거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세 가지만. 예금자 보호제도 보호해줘요.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 근데 그 5천만 원은 원래 돈, 원금, 그리고 인터러스트, 이자 합쳐서 5천만 원.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주말 잘 수고하셨습니다. 보내시고 우리 월요일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